갑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페이지 봤을 때 199쪽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준비 참 깨지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서 할 겁니다.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럼 됐어요. 괜찮으시면 괜찮든 안 안 하면 안 괜찮든 돼요? 할 겁니다.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분자의 극성 나오죠. 자, 쌍극자 모멘트 있을 거죠.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공유 결합 분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을 띠고 전기 음성도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을 띠는데, 이처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것을 쌍극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쌍극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쌍극자는 이온이 아니라 원자끼리 공유결합할 때 있지. 그럼 거기 공유결합할 때 한쪽엔 전자를 빼앗기고요, 한쪽은 전자를 뺏어갔지. 즉 다시 말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를 띠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띈다고 썼지. 그럼 이걸 보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쌍극자 극이 두 개가 생겼다는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얘기는 이 극의 차이가 얼마큼 되니 이 소리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밑에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죠. 결합의 극성이나 분자의 극성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물리량. 결합의 극성이나 분자의 극성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물리량.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고 일단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에서 원자와 전하, 두 원자의 전하와 거리를 곱한 값이라고 했는데, 딱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0이 아니야 이것만 물어보.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라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뭘 구할 거냐.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0이 아니야 이거 두 가지를 딱 물어봐요. 0이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지. 됐어? 0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얘는 뭐 극성 공유 결합을 얘기해요. 딱 이것만 보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혹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딱 이걸 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무극성 분자 갑니다. 무극성 분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부분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로 분자 내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다라고 얘기해요. 됐어? 쌍극자 모멘트를 0이냐 0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은 0은 뭐야? 부분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쌍극이 안 생기는 거라고.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는 게 극성 공결합이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한 분자 내에서. 이것들의 합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걸 보는 거야. 자, 극성 분자가 있을 것이고요.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어요. 극성 분자는 뭐야? 부분적으로 전하를 갖는 분자를 얘기를 해요. 부분적으로 전하를 갖는다. 그럼 여기서 무극성 분자는 어떻게 해요?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놓는다. 자, 일단 보시면 극성 분자는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어떻게 돼? 그렇지. 합이 0이 아닙니다.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O입니다.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죠. 여기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전자를 빼줘? 자, 봐봐. 얘네 둘 사이를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누구와 누구 사이? 수소와 산소. 왜냐면 얘들이 쌍극자를 가질 거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고 산소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가 2고 얘는 플러스 1짜리가 두 개인 거지. 그럼 이쪽이 뭐가 된다? 이쪽이 전체로 플러스를 띄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플러스를 띄고 있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럼 이건 뭐야? 극을, 즉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목소리 이거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이제 이 무극성 분자를 이렇게 볼까? CO2야. C가 존재할 거고 O가 있고 O가 있겠지. 그럼 C하고 O 사이 봅니다. 전기 음성도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전기 음성도를 끄져갔고요. 끌어갔습니다. 그 쌍극자 몸에서 이쪽과 이쪽의 합이 반대지. 합이 0이 돼요. 됐어? 이게 뭐야? 이게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 분자의 경우를 봅니다. 극성 분자의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극성 분자는 잠깐만요.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 분자, 극성 분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 무극적으로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잠깐 머릿속에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생각나면 알려줄게. 요거까지 무슨 말인지 생각나면 완전 까먹으신 거예요? 진짜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다고. 좀 전에 누구지? 누가 씩 웃길래 저게 왜 웃지? 까먹었어.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0이냐 0이 아니야 이걸 보시는 거고 극성 분자, 목성 분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일단 뭐야? 문제에서 물어볼 때도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이런 결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또 뭘 물어봐? 전체를 물어볼 때도 있어. 아 이거 얘기하려 했다. 아 생각났다. 그래. 극성 분자는 비대칭이에요. 얘는 대칭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보자. 여기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대칭이죠. 이렇게 자릅니다. 대칭이죠. 이렇게 자릅니다. 대칭이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잘라도 다 대칭이 되는 걸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고 극성 분자는 대칭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지난번에. 좀 전에. 합력을 구하라고 했어. 합력을 구하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힘이 하나 있을 것이고 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합력 어떻게 구해요?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으로 그려주죠. 이게 합력이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그릴까? 얘네 둘 사이에 전기 음성 누가 커요? 산소 크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정도로 전자가 치우쳐졌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 뺏기고 뺏었으니까 어떻게 돼? 전체 이렇게 가죠. 방향이. 합력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힘과 이 힘이 있다면 이게 합력인 거잖아. 그럼 얘가 합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으로 보시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지죠. 힘이 같아야 달라요. 이쪽이 같죠. 그러니까 뭐야? 합력이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건 무극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극성, 무극성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다. CH3 C2H6 이거 극성이니까 무극성이니까 극성이니까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이죠. 왜 무극성? C가 있고요. C가 있고 H 그럼 얘가 갖고 오고 치우치고 똑같아져. 대칭형 구조를 이루니까 됐습니까? H 뭐 말씀하세요 나한테. 나한테 뭐 지금 조용히. 조금 늦게 이렇게 머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셔야 돼요. 밑에 가십니다. 자, 무극성 분자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무극성 분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부분 전하를 갖지 않는 분자로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를 얘기해요. 얘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있죠.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도 갖고 있고 무극성 분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대칭 구조를 이루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분자를 우리가 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극성 분자가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부분 전하를 갖는 분자로서 분자 내의 쌍쌍 모멘텀이 0이 아닌 분자를 얘기해요.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무조건 서로 다른 거 같아. 얘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요. 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원자 분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 봐봐. 얘들아, 이원자 분자는 뭐랬어? 공유결합을 갖고 있으면 이원자 공유결합을 갖고 있으면 극성 분자고요. 그다음에 무극성 결합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 개의 결합이 있는 경우들은 다 그걸 합쳐서 계산하셔야 돼요.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비대칭 구조를 이루어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지 않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 끝났네. 120쪽 갑니다. 플로린과 베릴륨, 이산화탄소, 3염화 분소, 메테인. 플로린과 베릴륨은 극성, 무극성? 무극성. 이산화탄소, 3염화 붕소도, 메테인도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극성, 무극성은 얘들아 이거야. 녹리, 안 녹리 이걸 보는 거야. 용해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본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잘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 잘 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들아 본다. 자, 끓는 점.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출중출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 얘들은? 봐봐. 원래 분자량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자량이라는 얘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접촉 면적이 넓죠. 접촉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그게 인력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얘들 같은 경우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뭐야?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또 결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인력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극성끼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그만큼 공급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결합력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 떨어뜨리기 어렵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는 게 극성 분자고요. 무극성은 안 끌려와요. 됐죠? 전기장 같은 경우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전기장에서는요, 극성 분자는 일정 방향을 향해요. 근데 무극성은 뒤죽박죽이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그러니까 극성 용매에 잘 녹을까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을까요? 극성이요? 극성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극성. 극성에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은 뭐야,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그럼 얘네들은 뭐야? 극성 용매인 물에 녹는 거잖아. 소금은 물에 녹아요? 기름에 녹아요? 물에 녹는 거죠. 기름에도 녹아요? 아예 안 녹죠, 안 녹죠. 왜냐면 극성 용매인 물에 녹는 거지. 기름은 무극성 용매잖아.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디다 찍어 먹어? 쌈장 하지 마. 어디에 찍어 먹어? 된장 하지 마. 어디에 찍어 먹어? 기름장에 찍어 먹잖아.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는데 뭐 기름장에 찍어서 먹을 때 소금이 있지. 소금을 녹아서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건 다 됐고요. 그다음에 계면활성제라고 들어봤어요? 계면활성제? 네. 계면활성제 뭐예요? 세제 같은 거. 근데 계면활성제는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죠. 근데 계면활성제가 들으면 그게 섞여요. 됐습니까? 소금하고 기름은 안 섞어봤는데요. 한번 해보아야 되겠네요. 한건 들고. 그다음에 뭐 그 뭐지 알코올 같은 경우 있죠.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사용 가능해요. 물에도 녹고 그다음에 기름에도 녹는 성질을 갖고 걔는 있어요. 그럼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얘들 같은 극성으로 보긴 한데 성질 자체가 그런 성질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깃집 알바할 때 이제 너네 나중에 알바를 하겠지. 네. 알바할 거잖아. 안 할 거야? 야. 그렇지. 부자만 안 해도 되는데 부자도 해보는 게 맞아.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해봐야 되는지. 근데 부자 그러니까 뭐지 알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알바 고깃집 알바라면 상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고깃집은 그렇지 소주를 묻혀서 닦아요. 왜 알코올 때문에 그렇죠. 알코올 같은 경우 이렇게 닦는 거야. 됐어요? 소주도 그냥 새로 따서 쓰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술이 있을 거야. 그런 걸로 씁니다. 그냥 소주잔에서 남아 있는 거니까 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무기에 있는 게 이렇게 자세히. 고깃집에서 내 이름 보진 않아.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셔요.
자 나머지까지 숙제를 좀 해주세요. 아셨죠? 어디까지 합니까? 108쪽까지는 107쪽까지는 해주셔야 되죠. 끝이에요? 아니요, 난 있어요. 아, 1시간이나 남았어. 아니요. 1시간이 남았어. 아니요. 4단원 들어가야 돼, 4단원. 소퇴 신청. 근데 쌤은 책 갖고 줬어요. 아, 책 저기 없어요, 내용이. 저희만 있어요? 아, 나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왜 저기 없어요? 아, 두꺼워서 안 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질문이 많아. 궁금할 수도 있어. 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했을 때는요, 진도를 여기까지는 다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거까지만 했었어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아, 그래 천천히 할게요 지금. 나도 오늘 갑자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서요. 저도요. 갑자기 암살기가 있나? 살짝? 나도 지금 약도 떨어졌거든요. 약이 약을 떨어져. 아직도 드세요? 저번 주에 드시던 거 아니에요? 나그 뭐지?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거 아, 먹으면 그래서 자연강장제 뭐 이런 식으로 약이 있어. 그래 안 챙겨왔네. 자 갑시다. 이거 재미로 재밌어요. 동적병이 재밌어요. 오늘은 딱 어디까지 사냥기가 재밌어요. 근데 사냥기를 할 건데 할수 있어요? 오늘 사냥기를 못 하죠 당연히. 근데 어떤 거부터 갈 건지 사냥기를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게 뭐지? 사나원원부터 갈 거예요. 사나원은 좀 쉬우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끝날 겁니다. 그렇죠? 준비하세요. 피지 한번 쭉쭉 피시고. 쭉쭉 피세요. 우리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긴 고요할 거. 나만 떠들어야 되겠죠. 극성 분자를 마시는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시원하다는 느낌? 근데 이게 지금 아이시스인데 아이시스가 아니라 여기 정수기 물이거든요. 아이시스 물하고 정수기 물하고 좀 맛이 좀 달라요. 진짜요? 물 맛이 달라요? 그걸 왜 알아? 느껴져. 소문이. 마시면 느껴져. 소문이. 어디냐 그 뭐지? 그 설악산 같은 데 가시면 오색약수터라는 데가 있죠. 거기 맛은 물 맛이 좀 특이해요. 먹어봤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막 피맛 나요. 개도 핥아 먹던데. 철 계속 물이 나오니까 철분이 있어서 개맛 뭐지 그 철분이 있기 때문에 맛이 피맛이 좀 나요. 에비앙 먹으면 물이 미끌미끌하잖아. 에비앙도 맛있는데 향을 안 마셔봤어. 에비앙 물맛 진짜 별로야. 그냥 나는 괜찮은데 알로에 젤리를 연하게 해서 액체화시켜서 그게 제일 맛있어요. 바이칼 바이칼? 처음 들어봐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이칼 호수물. 뭐예요? 바이칼 호수물이요. 러시아에서 팔아. 들어와요? 편집에서 본 적이 없어.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지금 안 파는 것 같은데 이제 편의점 그 바이칼 호수 그 생수 맛이 맛있어요. 삼다수는 별론가 보네요. 전 백산수가 좋아요. 그냥 마시면 되죠 뭐. 근데 뭐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요?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걸 TV를 봤거든요. TV에서 그거 나오는데 뭐지?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 있잖아. 2리터씩 마시는 걸 계획을 잡고 물을 마셨어. 그랬더니 밤에 자다가 뭐 다리 쥐나는 것들도 없어지고 내 눈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되게 피부도 좋아지고 뭐 그랬대. 눈 떨리는 건 마그네슘 아니에요? 근데 마그네슘 먹어도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안 나는 상태인데 그럼 그냥 수면 수면 부족이라기보다는 물 부족인 거지. 물을 그 사람이 안 먹는데 하루 종일 한 반잔도 안 먹는데. 근데- 나만 먹고 먹으면 10리터도 마실 수 있는. 하나야? 근데 물을 7.5리터인가 먹어서 한 단시간에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ml짜리 있잖아. 그걸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고 나는 300ml입니다. 한 번에 300ml. 300ml가 괜찮아요. 쌤왜큰 거 안 들고 다니세요? 학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뭐. 줘요? 학원에서 저희는 매출 안 주세요. 선생님 용어로 나옵니다. 선생님 용어로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500ml짜리를 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학원은 안 주는 데도 있고요. 1리터는 없어요.
1.2L짜리 그거 있잖아. 보라색 있잖아. 근데 그거는 주진 않다. 나 옛날 원어민분들한테 1.2리터짜리 대고 그 정답 맞춘 원어민들이 하나씩 뿌렸어 1.2리터. 대박이야. 그래서 양손에 이렇게 들고 너 학원 뭐 되게 많이 다녔구나. 저요? 어. 영어가 하나밖에 안 되는. 아 원어민 학원 엘리트예요, 다녔대. 엘리트. 무슨 엘리트? 완전 그 교복? 네? 교복? 아. 갑니다. 해봤어. 그냥 해봤어. 지금 나경이 일어나라고. 나경아 살아나야 돼. 수정이 없는데요. 나경 살아나야 돼. 채영아 네? 정신 차려. 계속 정신 좀 있어. 정신 차렸는데 일단 눈이 초점이 안 맞아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나 보셔요? 이제 갑니다. 자, 자 갑니다. 이제 동적 평형 갑니다.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첫 번째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일단 나왔을 겁니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해야 돼? 다시 돌아갈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보고 뭐야? 가역 반응 이렇게 부르죠. 자, 밑에 갑니다. 가역 반응,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보고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가역 반응 뭐라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1단원의 화학 반응식에서 있죠. 화학 반응식. 예를 들어서 H2라는 기체와 O2라는 기체를 만나서 뭘 만들 수 있어요? H2라는 걸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배우는 거에선 얘네 둘이 모두 얘로 변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얘네 둘이 남고요. 얘도 있어요. 생성됐어요. 라고 배우는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얘네들이 다 써서 얘가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얘네 둘이 남고요. 얘가 생성됩니다. 모두 다 변하는 건 아니야. 근데 화학 반응식은 모두 다 변한다고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3 때 뭐 배우고 화투를 배우겠죠. 화투를 배울 때 거기에서 얘네들이 뭐 남는다. 반응 속도 계산하거나 그럴 땐 얼마큼 농도가 남았다. 뭐 이런 걸 계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딱 뭐야? 가역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적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지 그걸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자 밑에 갑니다. 가역 반응. 농도, 압력, 온도 등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보고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가역 반응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일단 내가 H2O라는 액체와 H2O라는 기체가 가능하죠. 왔다 갔다 가능해요.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정반응과 역반응 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가역 반응. 됐죠? 자, 예를 들어 물의 상태 변화가 됐습니다. 액체 상태 물이 수중 거의 잘못 나왔는데 바꿔놔도 왜 안 바뀌었나 모르겠다. 저기서 뭐 S라고 돼 있지? 그럼 거기서 뭐로 바꿔줘요? G로 바꿔줘. G. S가 G로 바꿔줘요. 즉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정반응 물이 수증기를 되고요. 역반응 수증기가 물이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석회 동굴의 생성과 종유석 등의 생성이라 되는데 CaCO3가 CO2와 H2와 만나면 CaE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여기서 뭐야? CaCO3 있죠? CaCO3가 뭐야? 산산가스. 다른 말로 석회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니?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H2O가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지하수예요. 지하수. 됐습니까? 지하수라는 얘기는 뭐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으니까 얘는 산성이죠. 산성 물질과 얘는 뭐 염기성 물질이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반응했다는 게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CaE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두 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안 생겨요. 물이 안 생긴다. 물 생기는. 일종이라서 우리가 배우는 중화 반응은 아주 작은 것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화 반응은 아주 작은 것 중에 뭘 배우는 거야?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것만 배우는 거지 다른 건 안 배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화학 반응 중에 중화 반응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만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대학교 훨씬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실제로는요. 짜증 날 걸? 어떤 애가 화학과를 갔어 대학교를. 근데 후회하고 있어. 그런 일도 있고. 생각을 날 거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화학하고 완전 다르다. 또 훨씬 더 지저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우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뭐야? 석회 동굴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종유석, 석순, 석주를 만드는 거예요. 종유석, 석순, 석주. 됐습니까? 종유석, 석순, 석주. 뭐야? 종유석은요. 왜? 석회 동굴을 가면요. 요 천정에 매달린 것도 있고 땅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둥도 있죠. 이게 석주라고 불러요. 석주. 이게 종유석이라고 불러요. 고드름처럼 달려있는 게 종유석. 이게 석순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같은 석회 동굴이 되게 많습니다. 석회 동굴 되게 많은데 되게 이뻐요. 가서 나중에 보세요. 정말 이쁘게 많아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굴 같은 데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대신 거기는 뭐 다 해놨으니까 상관없고 이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보세요. 나중에. 자 밑에 가면 이제 보십니까? 자 석회동굴 생성과 종유석 생성이라는 거 있었고 그 밑에 염화 코발트 종의 색변화. 얘들아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죠. 또 뭐가 발생된다 그래? 물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물이 100%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물이 발생됐니 안 됐니를 비교를 하는 문제도 나오긴 해요. 그럼 어떻게 물의 확인이야? 물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쉬지는 않죠.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잘못하면 뭐지라고? 염화 코발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붙이는 거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과 만나면 무슨 색이 됩니까? 붉은색이 돼요. 됐어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보시는 거 밑에 가면 보십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변화라고 됐죠. 그러니까 COCl2라고 됐어요. 이게 뭐 염화 코발트입니다. COCl2가 6H2와 만났다는 게 물과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그럼 거기서 걔가 무슨 색이야? 물과 결합하면 붉은색이죠. 이게 뭐로 변합니까? COCl2니까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그 액체에다 붙여놓으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물, 붉은색이 아니면 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열해서 물을 제거하면 푸른색이 되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물과 다시 반응하면 다시 붉은색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두 번째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으로 정반응이 역반응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비가역 반응은 안 일어나 혹은 아주 적어.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아주 적어. 이걸 보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거의 정반응만 일어납니다 라는 게 비가역 반응 그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 자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같은 게 기체가 발생하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모아서 다시 물질이 돼요? 내가 이 종이를 태워버릴 거야. 자, 차에 태워버릴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간다. 자 태우면 이제 진짜 태웁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거든. 왜 안 피냐면 담배를 피려면 라이터가 있어야 되나? 라이터가 없어 담배를 못 피워. 사면 되잖아요. 라이터는 사기 아깝잖아. 비싸요. 한 500원 할걸? 한 700원 하나? 라이터 사는데? 담배는 많이 싼 거예요. 담배 4,500원일걸? 오른데요. 몰라 아직. 뭐 오른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담배 안 피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사서 예전에 폈는데 담배를 지금 안 피니까 라이터가 없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이걸 태웠어. 태웠지? 다 태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모아서 다시 모으면 종이로 돼야 안 돼요. 맞아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비가역. 됐습니까? 자, 뭐 마술 같은 거 있잖아. 불 붙이면 확 해서 꽃 나오고 뭐 하는 거지. 아 그런 거야?
그 비둘기는 어떻게 된 거야? 비둘기 여기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둘기 여기 안에 가만히 있어? 네.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 냄새 나겠다. 약간 비둘기가 이렇게 똥 싸면 어떡해. 비둘기 똥 많이 쌌는데. 밥을 굶는. 내가 어저께 내가 어느 학원 가고 있었거든. 비둘기가 안 도망가. 내가 가는데 옆으로 비켜서 여기 두 마리가 지나가고. 다시 와요. 요즘 비둘기는 애들이 이상하게 날아가질 않아. 저희 집에 비둘기가 살았었어요. 동거했어요 거의. 그 발코니 시래기 밑에 비둘기가 알을 까가지고 두 마리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 살다가 한 마리가 다른 조류한테 습격을 받은 건지 내장이 열린 채로 죽어 있었어요. 고양이겠지. 고양이인가 고양이. 12층인데요? 고양이일 거야. 12층이 고양이에요? 고양이 잘 올라올 텐데. 12층을요? 아니 그 높은 데까지 가 올라가. 고양이 12층인데 뭐든 잘 올라갈 텐데. 12층이요? 파이프가 없어요. 모르겠어. 아무튼 모르겠다. 그래서 그 나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황조롱이 그럴 가능성도 그게 정조롱이 많이 다니니까. 아니요 작은 매랑 네, 그럴 수도 있고 까마귀는 아니고. 아무튼 갑시다. 요 정도. 그래서 뭐 있습니까? 연소 반응은 생성물의 매우 안정해서 역반응이 진행되기 어렵다는데 거기서 CH4라는 거 있죠. 그 메테인을 연소를 시켰더니 뭐야?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됩니다라는 것들. 이건 다시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야 얘들아 만약에 이게 역반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야? 에너지를 아껴 쓸 필요 없어. 팡팡 써도 돼. 우리 집에 만약에 우리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지. 도시가스 들어올 때 도시가스를 어떻게 돼? 엄청 많이 떼어도 돼. 왜? 다시 역반응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메테인을 태우는 거야. 근데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됐어요? 얼마나 좋아. 그걸 만들 수. 가능하게 했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노벨상이 왜 중요합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니네 대대손손 꾸준히 계속 아주 그냥 무한정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노벨상을 받아 뭐 하려고요? 명이에요. 명예?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돈도 있겠네. 엄청 벌겠죠? 그렇겠죠. 자, 100호 쪽 갑니다. 이제 특허를 발생하기 전에 이제 요거부터 가실게요. 자,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마그네슘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그럼 모은다고 다시 모아서 다시 뭐야? 다시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밑에 갑니다. 산과 함께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조금 다른 얘기. 즉 우리가 물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물이 만들어질 때, 자, 중화 반응이 이럴 때 매우 큰 중화열이 발생함으로 생성물이 매우 안정해서 역반응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봐봐.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돼? 열이 발생된다고 하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결합했다의 뜻이야. 그럼 버리고 결합했다의 뜻은 그만큼 다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어렵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하든 뭐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 밑에 산과 염계 중화 반응까지 설명드렸고요. 밑에 동적 평형 상태가 자 동적 평형 상태는요. 첫 번째 뭐냐? 동적 평형 상태와 상평형 되어 있는데 동적 평형 물의 증발과 응축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변화가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겉보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보고 동적 평형이라 불러요.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동적 평형 뭐야? 동적 동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동적 평형은 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은 걸 얘기해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다는 게 뭐야? 당연히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거나 역반응의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외관상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방금 얘기했던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상평형은 뭐냐?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과 같이 한 물질의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을 상평형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우리가 배울 건 자, 첫 번째 동적 평형을 배워요. 두 번째 뭘 배울까? 용해 평형을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상평형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용해 평형이 들어갈 거고 화학 평형 세 가지를 배울 거야. 됐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동적 평형 상태. 우리가 평형 상태를 보는 건 첫 번째 동적 평형의 상평형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누구니? 용해 평형, 그다음에 화학 평형 세 가지를 배웁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상평형.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과 같이 한 물질의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상평형이라 부른다.
자, 물의 증발과 동적 평형 상태 봅시다. 자, 열린 공간부터 볼게요. 열린 공간. 어차피 액체가 뭘로 변합니까? 여기서 H2O라고 하는 액체가 H2O라는 기체를 변신하죠. 즉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증발을 할 텐데 증발을 할 때 만약에 지금처럼 열린 공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수조에 있던 물은 계속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이 수면은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동적 평형에 도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온 숫자가 훨씬 더 적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닫아놓고요, 여기에 물을 담아놨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겠네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질 건데 그다음 더 이상 안 낮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건 뭐야? 나가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가 같아서 그래요. 그럼 여기는 누구와 누가 같이 있다는 얘기야?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죠.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열린 공간에서 물의 증발입니다. 물이 컵의 뚜껑을 덮지 않으면 컵 속에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모두 없어지죠. 이것은 물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닫힌 공간에서 물의 증발입니다. 컵에 물을 반쯤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물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고 수면이 일정히 유지됩니다. 이때 물이 계속 증발하지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엔 안 보여요.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이걸 보고 우리가 상평형, 동적 평형 그렇게 얘기해요. 뭔 소리지? 아니에요, 그 소리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은 경우는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 수증기가 생성됨에 따라 수증기의 응축이 일어난다. 즉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죠. 포화 수증기량 여기서 뭐야? 수증기량이 증가되죠. 포화 수증기압, 수증기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 액체로 변신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봐봐. 응축되는 분자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와 물의 증발 속도가 같아지면 수면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물의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나지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액체 보로민과 기체 보로민 하기 전에 바로 밑에 잡을래? 4번에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변화 보실래요? 보이세요? 뭐라 됐습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도 바꾸세요. 오타 났죠?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도 됐습니까? 지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맨날 바꾼다고 하면서 왜 안 바뀌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액체의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준준천하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적을까? 증발 속도는 누구에 관련됐습니까? 그렇죠. 온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온도와 관련됐다는 얘기.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 속도는 안 변해요. 온도를 높이면 증발 속도는 커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 속도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누가 똑같으면 온도가 똑같으면 증발 속도가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용기 속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증발과 수축은 계속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위에 브로민과 액체 브로민과 기체 브로민의 동적 평형 상태. 얘들아, 브로민은 뭐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이에요.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증발도 잘해요. 자, 밑에 갑니다. 밀폐된 용기에 액체 브로민을 넣은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증발하는 분자가 응축되는 분자보다 많아서 플라스크 안의 색이 점점 진해집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진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그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림 보실래요? 밑에 브로민 액체가 있죠.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액체 브로민도 존재하지만 기체도 지금 색깔도 달라졌지. 그럼 액체 브로민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기체 브로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기체 브로민이 액체 브로민으로 바뀌고 있고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평형에 도달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증기 없는 것입니다. 액체와 그 액체의 증기가 동적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 부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얘들아? 들어온다. 왜요? 빨리 하실게요. 건이야 오늘은 시간이 잘 안 가? 아니 잘 가고 있어. 오케이. 이게 뭐야? 잘 가는 거 아니야? 상대성. 우리가 뭐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뭐 배웠어? 몰라요. 니네가? 그러니까 니네는 무슨 정지관성계. 정지관성. 움직이고 있나 봐요. 됐어? 정지관성계. 엄청 빨리. 저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건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요? 아니야. 됐습니다. 제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넌 안 움직여야 돼.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 되게 천천히. 아 그렇지. 천천히 가야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내가 봤을 움직여야 때.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빨리 움직이. 그렇죠.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죠. 어. 자,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자, 정답 갑니다. 누가 다음 페이지 111쪽 겁니다. 거기 준비하세요. 111페이지 가나다 나와 있죠. 가. 처음에 가는 어떻게입니까? 나가는 게 3개나 있고 들어오는 게 하나 있죠. 네. 나에서 어떻게입니까? 나가는 게 3개, 들어오는 게 2개예요. 네. 아직까지도 증발을 하겠죠. 네. 세 번째 나가는 게 3개, 들어오는 게 2개니까 다가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된 거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됐다라는 얘기는 외관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똑같아. 용의 평형도 뭐야? 녹고 석출된다라고 봐야 돼요. 녹고 석출된다. 그러니까 녹는 양하고 석출되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외관상 봤을 때 어떻게입니까? 아무 일도 그렇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넣을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설탕이 녹아 안 녹아? 녹겠지. 녹는다라고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설탕을 더 집어넣어. 잘 녹겠지. 또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녹겠지. 그럼 밑에 뭐야? 설탕 덩어리들이 남잖아. 뭐 한 거야? 녹아 들어가는 양과 다시 설탕으로 석출되는 양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게 뭐야? 그게 용의 평형이라 부르죠. 이해됩니까? 자, 밑에 갑니다. 용의 평형. 고체가 액체 녹을 때 용질이 용에 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 같아서 겉보기에 용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를 용의 평형이라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불포화 용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아직 용매의 용질들이 덜 포화됐다는 뜻이죠. 얘들아, 용매 용질이 뭔 뜻일까? 용매 용질. 용매가 뭐예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용액은 섞은 서로 섞여 있는 물질.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불포화 용액 보이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용매에 용질이 가득 차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나가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들어오는 개수는? 1개. 즉 용해는 3개가 되고요. 석출은 하나가 되죠. 그럼 당연히 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용매에 용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즉 용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똑같아요. 똑같죠. 나가는 개수와 들어오게는 즉 다시 말하면 용해가 되는 양하고 석출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 어떻게 돼? 안 녹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갑니다. 포화용액,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을 포화라고 불러. 포화용액이라고 부르고요. 설탕용액, 고체 설탕을 물에 넣어주면 물 분자가 설탕 표면에 다가가 인력에 의해서 설탕 분자를 떼어내서 설탕 분자가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용해되기 시작하다가 용의 평형 상태까지 도달됩니다. 까지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도가 뭐야? 도가 정도. 그러니까 용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용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용의 평형 상태에서 용해된 용질의 양이다. 줄 좀 쳐놔. 용의 평형 상태에서 용해된 용질의 양이다. 됐습니까? 고체 용해도 야 고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으면 녹아요. 잘 녹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하면 반응이 잘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을 흡수해서 잘 녹았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갑니다.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물에 용해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뭐 예를 들면 CaOH는 물에 용해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예외들도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체 용해도입니다.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러는데 고체가 아니라 기체입니다. 기체 바꾸죠. 기체로. 기체 용해도입니다. 기체 용해도.
얘는 나 기체의 문제로 바꾸죠. 됐습니까? 중간중간 이런 함정을 파놔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 자, 갑니다. 자, 뭐 기체 이용해주자. 기체 이용해줘. 얘들아, 기체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으면 잘 녹아요. 온도가 낮으면 잘 녹아요. 낮으면 잘 녹죠. 맞죠? 예를 들면 생각해봐. 사이다를 딱 땄어. 미지근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포가 훨씬 빨리 나오죠. 기포가 빨리 나온다는 게 안 녹아 있으니까 그래. 근데 만약에 시원한 거예요, 어떻게 돼? 따라도 나오긴 나오는데 미지근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얘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MT 갔을 때는 술을 차가운 걸 먹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마시는 빨리 취하진다고요? 미지근한 소주를 먹으면 빨리 취하죠. 왜요? 어차피 들어간 총량은 똑같은 건데 그냥 지가 알아서 먹겠죠. 맛이 아니 별로 맛이 미지근한 거 맛이 없는데. 맛이 없어서 빨리 취하는 건가?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런 거요. 차가운 거 먹으면 자기가 술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날이 술이 나. 그 첫 잔을 딱 먹었는데 술이 단 날이 있어요. 단 날이 있어요. 그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먹어요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술이 나를 먹거든요.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꽐라가 되죠. 나경아 괜찮아?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갑니다. 자 밑에 갑시다. 자 일단 방금 용해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체 용해도 온도의 반비라고 말씀드렸고 압력에 비례합니다. 얘들아 사이다를 따기 전까지는 기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 압력이 압력이 세서 그렇지. 압력 때문에 못 나. 걔 용해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푸는 순간 치 나오죠? 왜?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체는 누구야? 온도에 반비례했고 압력에 비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 편입니다. 자 화학 평형 갑니다. 아 평형은 다 했네요. 밑에 갑니다. 화학 평형. 그래서 아직 시간도 한참 남았네요. 갑니다. 자 20분에 하시자. 20분도 못해요. 이거 한 5분 정도 걸려. 5분 네, 정도. 그러면 10분만 쉬고 5분 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학 반응. 얘들은 가역 반응에서 성립돼요. 비가역 반응은 안 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럼 밑에 봅시다. 얘가 뭐가 된대?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변신하겠죠. 그럼 이 상태를 변신한다라고 보시죠. 첫 번째 N2O4, 그러니까 NO2가 있죠. 젓갈색. 그럼 점점 색깔이 어떻습니까? 옅은 젓갈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걸로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변했을 때 완전히 무색이 됩니까? 무색이 안 된 이유 왜 그럽니까? 이렇게도 또 다시 말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뭐가 된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색에서 옅은 젓갈색이 됐다는 얘기는 가나 둘 다 똑같이 화학평에 도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야? 나에 대한 설명이야? 나에 대한 설명이죠. 왜 성격이 처음에 어떻게 돼? 처음에 N2O4가 있었지. 그럼 걔는 색깔이 없잖아. N2O4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 줄고 NO2가 늘어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나에 대한 실험인 거야. 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거야. 적으셔야 돼요. 누구라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나에 대한 그래프라고요. 또 나옵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일단 나 있죠. 나. 반응이 진행될수록 그 용기 안에 기압은 세져요, 약해져요? 용기 안에 기압은. 네. 어차피 기체잖아요. 네. 세져요? 세져요. 네. 왜 세져요? 기체가 많아. 개수비가 다르죠. 1대2잖아요. 얘가 이렇게 변신하면 개수가 많아, 분자가 많이 생겨요. 하나의 분자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많아져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첫 번째 그럼 끝나네. 이건 숙제가 있네요. 원래 있잖아. 이거 원래 있어야지. 아니 여기 전부터 두 개나 있구나. 그러네. 네 문제 안 돼 이거 진짜. 네 문제 안 되면 나 진짜 일단 그냥 문제가 너무 많아. 10문제밖에 안 되네. 거짓말. 진짜 10문제이고 뻥이 아니라 10문제야. 체감상 100문제예요. 거의 제곱. 자, 근데 중화 반응은 지금 하지 않고 중화 반응은 문제가 좀
그래요 좀. 잠깐만요. 한 장만 하면 숫자가 또 있어.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안 이게 안 나와요. 나간다 했잖아. 사나와는 들어가요 사나와. 사과는 배워서 다 알아요. 네. 자 145쪽 겁니다 145쪽. 준비해서 145쪽. 145쪽. 네. 많이 나가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45쪽. 왜냐면 중화 반응에서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가지고. 왜 수능 문제가 여기 모일 거 그럼 당연히 수능 문제 있죠. 모의고사 문제 넣었다니까요. 중화 반응. 아직 수능을 풀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보려고. 갑니다. 사나워하는 겁니다. 사나워는 일단 거절은 됐고요. 거절은 거절합니다. 사나워는 겁니다. 선생님 왕치를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분사예요? 위에 7층 이거 감성. 멈추면 수업합시다. 근데 이 밤에 왜 하지? 원래 근데 이제 늦은 시간에 안 하지 않아요?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원래 회사는? 내가 그러니까 원래 해지면 멈추는 게 공연 아니에요? 나만 치질이라는 거 들었어. 아 진짜. 머리가 올라요. 자, 내 목소리 더 크게 할게요. 자, 갑니다. 선생님 힘드시잖아요. 아, 괜찮아요. 자, 산화, 환원. 자, 산화 있고 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자, 첫 번째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산화, 환원. 첫 번째 산화는 산소와 결합합니다. 두 번째 전자를 잃습니다. 세 번째 수소와 분해가 됩니다. 네 번째 산화수가 증가됩니다. 얘들아 그럼 첫 번째 산소와 결합한다 수소와 분해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배가 존재해요. 근데 산소와 결합하면 왜 산화일까요? 산소화. 산소화는 아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누구야?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누구를 잃었다?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를 잃었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물질이 즉 원자 혹은 원소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세요, 약해요? 세죠. 누구보다 작지만 플루오린보다 작지만 산소보다 큰 놈은 플루오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럼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다 전자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뺏긴다는 얘기야. 뺏겼으니까 당연히 산소와 결합하면 전자를 뺏겼지. 그럼 산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전기 음성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됩니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 플루오린 입장에서 누구하고 만나도 다 싹 다 100% 뺏어오죠. 물론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안 됩니까? 18쪽은 안 되죠. 왜냐면 결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수소와 분해됩니다. 수소와 결합하면 수소는 금속의 비금속의 일반적으로 얘는 비금속의 경우입니다. 봐봐. 수소는요 전자를 버리려는 애들이죠. 수소는 수소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라는 얘기는 얘는 금속성을 좀 갖고 있어요. 금속은 아닌데 금속의 성질을 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수소와 결합했어. 그럼 난 뭐야? 전자를 얻어 있는 거지. 근데 갈래면 제가 간대. 수소가 간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씨 갖고 있던 거 줘야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갖고 있던 걸 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내 것처럼 썼는데 얘가 힘이 약하니까 내 것처럼 썼는데 간대. 안 줄 수 없죠. 다시 줘야지. 그게 뭐야? 그게 방금 얘기했던 수소와 분해됐을 때 전자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뭐야? 산화라고 얘기해요. 화는 얘와 반대죠. 수소와 분해되고 전자를 얻고요. 수소와 결합, 산화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보시면 일단 보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건 얘를 볼 겁니다. 얘. 산화수를 볼 거야. 산화수가 뭘까요? 산화수는 뭐예요? 뭐야? 산화수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정도를 나타낸 수. 이걸 산화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산화수는 뭐라고? 전자를 잃거나 얻은 정도를 나타낸 수를 보고 뭐야? 산화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0이 있을 수 있고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를 뭐 했다? 잃었다 라는 뜻이고 0은 아무것도 안 했다. 잃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전자를 그렇지 얻었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예를 들면 CL 마이너스야. 얘 전자 얻었어? 잃었어?
몇 개 얻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산화수를 가져요. Na 플러스는요. 전자를 몇 개 잃었어?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온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뭐야? 얘가 산화수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온인 경우는 뭐라고? 이 전하가 그대로 산화수가 된다고. 뺏겼고 얻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밑에 갑니다. 산소와 결합했다. 수소와 분을 잃고 전자를 잃었고 산화수가 증가됐다. 설명했죠? 네. 자, 두 번째.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놈이 전자를 가져가죠. 근데 100%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만 100% 가져갔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봐봐. 야, 전자를 봐봐. MgO. 얘는 전자를 버려요, 받아요? 버리죠. 얘는 받아요. 맞죠? 받아요, 맞죠? 네. 근데 얘는 몇 개를 버려요? 2개. 그럼 얘는 플러스 2죠. 얘는 몇 개를 얻어요? 2죠. 그럼 이게 산화수예요.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즉 다 산화수라는 얘기는 뭐야? 이온 결합일 때는 걔들이 갖고 있는 전하의 양이 뭐야? 그대로 산화수가 됩니다. 그런데 H2O입니다. H가 얘는 뭐야? 공유의 비율이 공유결합이죠. 그럼 전자를 완전히 주고받지 못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니? 반반. 이런 공유결합인 경우들은요.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 공유 전자쌍을 그렇지 가져간다. 가져간다고 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O가 있잖아. O가 있고요. H가 있고 H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이 산화수는요. 원자를 얘기해요. 원자 한 개를 얘기해요. 원자 한 개. 네. 분자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자 전체에 있는 놈들이 아니라 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봐본다. 여기서 어떻게 있어? 공유결합 있죠. 누구의 전기 음성도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제. 얘가 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1이죠? 네. 얘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산소는 토탈 몇 개 뺏어왔어요? 2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산화수를 가져요. 우와. 근데 수소는 어떻습니까? 전자를 뺏겨 받아. 뺏겼지. 몇 개 뺏겼어? 하나 뺏겼죠. 2개. 하나 뺏긴 놈이 두 마리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H2O는 어떻게 쓴다고요? H2O는 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짜리가 두 개라고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이 두 개라고요. 이해돼요? CO2는 어떻게 해요? CO2는 산화수가 어떻게 해요? CO2. CO2. 네, CO2. 뭐가 2개. C가 있고요. O가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짜리가 미안한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게 뭐 이게 산화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기억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본다. 자, 몇 가지를 봅니다.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환원입니다. 자,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는 것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합니다. 즉,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갖는다고 가정해서 전기 음성도 큰 놈이 환원된 거고요. 전기 음성도 작은 놈이 산화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고받은 전자수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은 전자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죠. 내가 5개를 뺏어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5개를 잃은 거죠. 맞아요? 밑에 갑니다. 산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가 전기 음성도 큰 원자와 결합하여 전자를 주는 반응을 산화라고 불러요. 두 번째 보십니까? 환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와 결합해서 전자를 얻는 반응을 보고 환원이라 부르죠. 물 나와 있습니다. 물 설명드렸습니다. 물은 뭐라고? 산소가 전기 음성도 크죠? 그럼 산소가 전자를 뺏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걔 산소가 환원된 거고 수소를 뺏겼으니까 산화가 되겠죠. 이해돼요? 산화수와 산화환원 들어가는데 산화수 물질 중에 원자가 산화되었는지 또는 환원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를 보고 산화수라고 부르죠. 자, 산화수 규칙입니다.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입니다. 호돈소라는 얘기는 뭐야? 한 종류. 즉 예를 들면 H2. H2 봅시다. H2는 환원 뭐야? 산화됐어, 환원됐어? 자, H하고 H 사이에 공유 전자쌍 있지. 전기운전은 누가 커? 똑같다라는 게 얘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죠. 중간 그럼 뺏지도 못하고 빼앗기지도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이건 산화수가 빵.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란 얘기야. 그 단수, 복수, 단수. 됐죠? 그럼 일단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산화수는 얼마 된다? 빵이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금속 원소의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 있죠.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가 고 산화수가 됩니다. 네. 얘는 이온결합 물질은 원자가 전자가 산화수가 된다는 얘기 뭔 소리야? 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버려요, 받아요? 버려요. 몇 개를 버려요? 원자가 전자. 쥐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만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려서 산화된 거잖아. 그럼 산화수가 그게 산화수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 몇 쪽이야? 13종 13쪽이죠. 그럼 알루미늄이 누구와 결합하게 되면 산화수는 얼마 됩니까? 뿔 3이야. 그럼 산화수는 금속 같은 경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밖에 없어요. 무조건. 산화수는 뭐라고? 금속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밖에 없다고요. 더 없습니다. 비금속은 좀 달라요. 됐습니까? 자, 밑에 가시면 뭐십니까? H하고 O가 기준이라고 됐죠? H하고 O가 기준인데 H가 O는 H는 얼마냐? H는 플러스 1이에요. 무조건.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럼 무조건이 아니겠네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산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산화수를 가져요. 거의 대부분 이렇고요.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첫 번째. 자, 산화수 규칙의 첫 번째 조건이 H와 공유 결합하는 H가 전기음 정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겨 플러스 2 산화수를 갖는다. 됐죠? H와 공유 결합하는 경우는 H가 전기음 정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겨서 플러스 1의 산화수가 같습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예외 있죠? 뭐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 H와 공유 결합하는 경우 H와 결합하는 다른 놈들 이런 뜻이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어떻습니까? 자, 146 맨 위에 단 금속 수소화물의 경우 줄줄처럼 금속 수소화물.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얘기 뭐야? 금속과 수소가 결합했다는 뜻이야. 저기 있어요. 대표적인 NaH. 아, 그럼 되나? LiH 이런 것들 가능하죠? 얘들아 생각해보라. 누가 전자를 빼서 버려? 얘가 버리고 얘가 받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마이너스 1을 아니고 플러스 1을 갖는 경우는 어떤 때야? 비금속과 만날 때는 플러스 1이야. 근데 금속과 만날 때는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금속이 버리는 성질이 좀 더 크니까. 이해돼요? 공동심 되겠고요. 요거 산화수 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렇죠? 산화는 반응식도 안 할 거야. 나 오늘. 이 페이지 누구 146점으로 끝낼 거야. 됐죠? 눈치 빠른데? 자, 밑에 갑니다. 자, 산소와 공유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산소가 전기음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간다. 야, 왜 마이너스 2야 얘는? 산소요? O2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왜 O2 마이너스냐고? 16쪽이죠. 16쪽에 전자를 몇 개를 받아요? 2개를 받으면 18쪽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2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F와 만날 때는 뺏겨요. 왜? 전기음 정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F와 만날 때 뺏긴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정도가 되죠. 지워버리시고요. OF2. 그럼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OF2. 얘가 O가 있고요. 여기 O가 있죠. 근데 O가 있고 F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둘 중에 누가 세다? 얘가 세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OF2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됐죠? 또 하나 과산화수소 알아요? 뭐야? H2O2죠. H2O2 이게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H2O에서 산소가 과하게 붙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O가 있고요, H가 있고요, H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구조?
구분형. 구분형.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형. 구벗고 구벗잖아 이렇게. 이것도 구분. 그럼요. 얘는 구분형 구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기억하실 거 무엇입니까? 얘는 쟤는 얘한테 뺐죠. 네. 그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얘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 뺄게 안 뺄게요? 그럼 끝. 더 이상 못 뺏어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때는 마이너스 1짜리가 2개고 플러스 1짜리가 2개인 거예요. 예외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 예외? OF2는 예외입니다. 왜? 쟤는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잖아. 뺏기잖아 오히려. 네. 그땐 플러스 2야. 왜? F가 2개가 왔으니까. 네. 근데 H2O2는 더 이상 못 빼. 과산화수소는 됩니까? 빼지를 못하지. 이거 어쩔 수 없이 뺏은 것만 가야죠. 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단 전기음성도가 큰 F와 결합하는 경우는 공유 전자쌍을 빼앗겨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고 H2O2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여기까지 좀 적어주실 거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바로 밑에 나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입니다. 왜냐하면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아서 그래요.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 0. 0. 예를 들면 Mg, Na2O. 얘는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플러스 1짜리 2개. 그래서 합이 빵.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밑에 가면 보십니까? 자,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고 같다. CU2 플러스에서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근데 밑에 간다.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 보면 NO3 마이너스지. 자, NO3 마이너스입니다. NO3 마이너스.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왜요? NO 마이너스가 써 있어요. 아, NO 마이너스 3예요. 3 쓰세요. 자,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얘가 얼마야? 산소부터 써야 돼. 내가 수소와 산소가 기준이 됐지. 그럼 되도록이면 그거부터 쓰세요. 그냥 또 뭐 쓰셔야 돼? 금속 있어. 화합물에서 금속이면 그놈의 전하량이 산화수예요.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거 쓰시면 돼. 맞춰서. 무슨 말이야? 얘가 얼마야? 2짜리가 3개지.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합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 얼마 됩니까? 플러스 5죠. 그럼 산화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질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질소 5개죠. 5개라는 얘기는 5개를 다 뺏겼다는 뜻인 거예요. 뺏길 수 있는 건 원자과 전자까지 뺏겨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부분산화수라죠. 부분산화수가 뭘까요? 분자의 구조식에서 공유결합 사이의 전기음성도 크기 비교로 부분산화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부분산화수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DNA 혹시 아세요? 네. RNA 아세요? 알죠. 알죠? DNA의 당이 누굽니까? 당. 디옥. 디옥시리보스죠. 네. 그러니까 RNA는요? 리보스입니다. 산소가 있고요, 탄소 있고요, 탄소 있고요, 탄소 있고요, 탄소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있고요. 연결된 거고 여기 H 있고요, H 있고요, 여기에 H 있고요, O가 있고요, H 있습니다. 이게 리보스예요. 구조를 보면 1번 탄소, 2번 탄소. 이거 탄소를 매기는 방법도 있어요. 대학교 때 배웁니다. 우리 지금 안 배워요. 그렇죠. 대학교 배워요. 그렇죠. 인상 쓰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인상 쓰십니까? 보십니다. 그럼 일단 얘가 1번 탄소, 2번 탄소. 그럼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요? 4. 가 됩니까? 항상? 보통. 얘는 얼마입니까? 예. 예요. 플러스 2 플러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4. 1이에요. 마이너스 1. 1?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산화수라는 거예요. 부분산화수. 다시 말합니다. 일단 볼까? 얘한테 받아오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하나 뺏기죠.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이에요. 얘 산화수. 얘 산소를 여기도 받아오고 여기도 받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얘는 어딥니까? 받아오죠. 뺏기죠. 상관없고 상관없어 그럼 얘 0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탄소라고 해도 누구하고 결합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진다고. 이걸 부분산화수라고 부르고요. 화원에서 분자 구조 갖고
얘의 산화수가 얼마야? 라는 걸로 산화수가 누가 커? 얼마야? 최대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부분 산화수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뭐 생각한대? 전기 음성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전기 음성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갑니다. 산화수의 주기성.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주기성을 갖습니다. 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를 결합하는 다른 원자와의 전기 음성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산화수의 주기성은 원자가 전자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주기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예요. 감소하면 환원이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N2가 3H2죠. 얘네들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빵이죠. 그럼 NH3에서 N에 자 일단 여기서 본다. 자 이 N2가 3H2입니다. 얘가 누구야? 이 NH3가 되는데 얘 산화수 얼마? 빵, 빵. 얘 얼마? 플러스 1절에 3개죠. 그럼 얘 얼마? 이렇게 되십니다. 산화환원 환원. 적어주니까 환원이죠. 산화환원 산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변화 없으면 산화환원 둘 다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걔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끝낼 겁니다. 난 더 이상 진짜 안 할 겁니다. 아, 더 이상 못할 겁니다. 됐어. 내가 일찍 끝냈어. 찍어 하는 거 맞아요? 몰라. 더 이상 못할. 몇 시인데요? 날개가 50회로